여기 죽어도 한국은 가기 싫다며 울며불며 난리를 치는 영국 체조 선수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행을 결정한 코치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한국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이 아시아 변방에 위치한 후진국이라는 이상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녀들이 한국에 오자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영국의 체조 선수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체조 선수를 하고 있는 애슐리 홀란드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학교 체조팀은 영국 내에서 열린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겨울 방학 때 러시아로 해외 전지 훈련을 나가게 되었죠. 저를 비롯한 팀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명실상부한 체조 강국이기에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해외로 나간다는 것 역시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물론 해외 전지 훈련은 훈련의 연속일 뿐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팀의 주장인 저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도 우리 영국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에서 분명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제 말을 들은 선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러시아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러시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무슨 음식을 먹어볼지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저희는 기대감에 부풀어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그건 바로 현재 러시아의 정세가 불안정해서 러시아 대신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니, 지금 러시아에 가지 못하게 된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 대신 가게 될 나라가 하필 한국이라니요? 저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영 제국은 예전부터 전 세계의 중심이자 경제 대국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인 반면 한국은 작고 못 사는 후진국이잖아요. 전지훈련을 가는 목적 중에는 새로운 나라에서 뭔가를 배우기 위함도 있는 것인데 한국 같은 열등한 나라에서 대체 뭘 배우라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주장인 제가 팀을 대표해 코치님에게 항의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예전에 우리 강대국들에게 지배받던 열등한 나라잖아요. 그런 덜 떨어진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 영국보다 땅도 훨씬 좁잖아요. 그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요. 라고 말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 세계 최고의 강대국, 영국의 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고작 한국 같은 나라에 전지훈련을 하러 가야 한다는 현실에 정말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 없이 짜증이 났어요. 저희 체조팀이 겨울방학에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제 부모님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제 부모님은 세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우리 영국의 선수들이 대체 왜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전지훈련을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리시며 감독과 코치의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울상이 되어 부모님께 신세한탄을 늘어놓았어요. 한국은 영국에 비해 모든 것이 뒤떨어졌을 텐데 그런 곳에서 한 달이나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돼 엄마. 한국인들은 우리 백인들에게 열등감도 심하게 가지고 있다던데 우리가 거기에 가면 한국인들이 우리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뻔하잖아. 엄마에게 한탄을 하고 결국 저는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운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새 한국으로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라도 된 기분이 되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은 멈추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팀원들 역시 한숨을 푹푹 쉬며 이 끔찍한 상황이 어서 끝나기만을 빌 뿐이었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선수들인 우리가 어쩌다가 아시아의 변방에 붙어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된 것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찰 일이었어요. 그때 팀원 하나가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우리가 도착하면 한국 사람들 놀라서 기절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 같은 선진국 국민들을 만나본 적이나 있겠어? 그런 얘기를 나누며 저희 팀원들은 한국을 한껏 비웃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후진국의 공항답게 인천공항이 꾀죄죄하고 허름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선 입국 심사 과정이 충격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공항의 직원들이 수기로 수속을 밟아주는 영국의 공항과 달리 한국은 우주 항공기에나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이 생긴 최첨단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모든 절차가 간편하게 끝나더군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제 입국 심사가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다가 직원의 재촉을 받은 후에야 입국 심사장을 빠져나왔답니다. 게다가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은 우리 영국인들을 보고 질투를 하기는커녕 부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저는 후진국 한국인들이 우리 럭셔리한 영국인들을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죠. 공항에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언뜻 봐도 값비싸 보이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란 것은 한국인들에게서 비누 냄새 같은 것이 났다는 점인데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은 가난한 소국이니까 한국인들의 모습이 꾀죄죄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몸의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씻은 지 3일이 지나서인지 역시나 냄새가 나더군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를 가진 한국인들과 굳이 매일 샤워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영국인들이 너무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영국에 있을 때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인들 사이에 있게 되자 괜히 주눅이 들고 당장이라도 어딘가에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팀원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몇몇 팀원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자신의 겨드랑이 악취를 체크하고 있기도 했죠. 방금 전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한국인들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서 미치려고 할 것이다라며 큰 소리를 땅땅 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묘한 감정을 느끼며 한 달 동안 지내게 될 숙소로 향했어요. 저희는 송도라는 도시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수도는 발달되어 있는 법이니 저는 서울에서 지내고 싶었죠. 후진국의 지방 도시라니 안 봐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저는 냄새나고 더러운 도로와 다 쓰러져가는 숙소를 상상하며 제 앞날을 걱정했죠. 그런데 송도에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으로 보이는 최첨단 미래 도시의 모습에 저는 입을 떡 벌려야 했습니다. 송도에는 하늘을 찌르기라도 할 듯 높이 솟아있는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고 깨끗하고 넓은 도로에는 비싸 보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오물과 노숙자들이 가득한 거리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특유의 악취가 나거든요. 전 여태까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인력을 투입해서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치워도 쓰레기는 즉시 다시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는 냄새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한국에서는 악취는커녕 쾌적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랑 너무 다르잖아? 꼭 한국이 우리 영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 같은데? 설마. 에이,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불쑥 떠오른 불안감을 애써 지우며 준비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음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선 숙소의 지하에 있는 수영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한국의 수영장은 영국의 수영장과 질적으로 다르더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영국인들은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아직도 머리에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네 수영장을 가면 물 위에 이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 물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 이가 없던 사람도 이에 옮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거든요. 물론 그게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지만 머리이는 이미 일상에 깊이 들어온 일종의 문화 같은 것이라서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한국 숙소의 수영장을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청결하게 생활을 하니까 한국인들 피부와 머릿결이 그렇게 좋았던 거구나. 인천공항에서 봤던 한국인들의 매끈한 피부와 머릿결이 다시 떠오르자 저는 얼른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트는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상수도 시설이 낡은 곳에서는 녹물이 나오거나 석회가 섞인 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물은 영국의 수돗물처럼 비릿한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눈으로 보기에도 맑고 깨끗하더군요.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우리 영국인들보다 더 퀄리티 좋은 물을 사용하는 거지? 분명 역사책에서는 우리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저는 엄청난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화장실을 빠져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보자 팀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여태까지 우리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1등 국가이고 한국은 우리 발 아래 놓인 열등한 나라라고 믿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함은 물론 생활 환경까지 우수한 나라였으니 놀랄 수밖에요. 하지만 이제 그만 충격에서 벗어날 때였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식당으로 이동하며 저와 팀원들은 한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팀원 중 한 명이 영국 음식과 한식을 비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음식 엄청 수준 낮을 것 같아.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 그런 따라쟁이들이 만든 음식이 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 분명 한식은 조잡하고 형편없을 것이 분명해. 그 말에 다른 팀원들도 동조했고 결국 우리는 일단 식당에 가보기는 하되 허접한 수준의 한식이 나오면 손도 대지 말고 그냥 방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이곳이 식당인지 아니면 실험실인지 헷갈렸거든요. 그도 그럴 게 식기는 파란 빛이 나오는 살균기에 들어있었고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는 사람들은 마스크와 위생 장갑, 위생 모자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거든요. 한눈에 보아도 한국의 식당은 위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배탈 날 일은 절대로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식판을 집어 들었답니다. 이어서 푸짐한 식사가 담기기 시작했죠. 시금치 무침과 불고기, 콩나물국, 어묵볶음이 주요 메뉴였는데 하나같이 감칠맛이 도는 게 너무 맛있더군요. 팀원들 역시 빠른 속도로 자신의 식판을 비워가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식에 손도 대지 말자며 한식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맞는지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각자 방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득 저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보통 영국에서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하고 나면 음식의 기름기 때문인지 밤에 속이 니글거리거든요. 그런데 한식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뒷맛이 깔끔하고 속이 개운한 것이 느낌이 아주 좋더군요. 이런 식단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감독과 코치들이 왜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오자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희 팀은 본격적으로 전지훈련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침으로 한식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했죠. 그런데 열정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순간의 실수로 저는 발목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접질리며 우드득 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죠. 놀란 코치들이 서둘러 달려와 제 발목 상태를 체크했고 곧이어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병원으로 향하며 저는 절망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발목이 다친 것도 서러운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한국 같은 후진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물론 어제까지 제가 지켜본 한국은 생각만큼 못 사는 나라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한국 병원에서 엉성한 치료를 받다가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이대로 선수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병원은 훌륭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영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의사는 제 발목을 보자마자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고 했고 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고 인대만 찢어진 상태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때 초음파를 이용해 염증 치료를 하더군요. 이런 최신식 치료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꼭 미래도시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초음파 치료를 받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영국에서 발목을 다쳤다면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오였죠. 영국에서 병원에 가려면 무조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국의 병원은 한국과 같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저절로 정신이 아찔해져 오며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며칠 후 제 발목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저희 선수단은 한국의 고등학교 체조팀과 친선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단체로 버스를 타고 한국 체조팀이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죠. 잠시 후 버스가 학교의 정문에 다다랐을 때쯤 저희는 걱정을 빙자한 비웃음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 영어로 기본적인 인사나 할 줄 알까?
당연히 못하겠지? 아, 그러고 보면 우리 영국인들은 참 복도 많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저희는 우리 같은 선진국 국민들을 코앞에서 마주하면 한국 체조팀 선수들의 자존심이 박살날 텐데 어쩌나 하는 되도 않는 걱정도 했죠. 하지만 잠시 후 자존심이 박살나는 건 한국 선수들이 아닌 우리 영국 선수들이었어요. 우선 한국 선수들은 전원이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부티나는 유니폼을 입고 있더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영국 선수들이 입고 온 유니폼은 디자인부터 퀄리티까지 한국 선수들이 입은 옷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희 영국 선수단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죠. 우리 영국은 버벌이라는 명품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만큼 옷 디자인과 면류의 퀄리티가 상당하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한국 선수들이 입은 옷이 훨씬 더 질이 좋고 깨끗해 보여서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괜히 심술이 나서 한국 선수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그 유니폼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거지? 그러자 한국 선수들은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니, 이 유니폼은 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인데? 저는 이 한국 학생이 제게 꿀리고 싶지 않아서 괜히 허세를 부리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었죠. 제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이자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국의 높은 면 생산 기술에 대한 기사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인들은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질 좋은 면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리하자면 한국이 영국에 비해 수준 떨어지는 옷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영국인들의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선수가 이용한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이 모든 것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설명한 그의 훌륭한 매너에 저는 100기를 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 한국 선수들은 저희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영어로 말하는 속도며 발음까지 원어민들과 흡사한 수준이어서 저는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한국이 영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도 아닌데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나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 수준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모로 저희와 비교되는 한국 선수들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저희에게 간식을 사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선수들을 따라 학교 근처의 가게로 향했죠. 그런데 이 가게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국 선수들은 이게 너무나 익숙한 일인 듯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키오스크로 가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영국 팀원들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우선 주인이 없는데도 이 가게의 내부가 깨끗하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건 이 가게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이 이곳에 들어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물건을 훔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는 듯 당연하게 자신이 고른 물건 값을 계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만약 영국에서 이런 무인 가게를 연다면 하루 아닌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물건들을 몽땅 도둑 맞고 말 거예요. 그래 놓고 아마 영국 사람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은 그러게 누가 탐나는 물건을 그렇게 무방비하게 두래? 물건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잘못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영국인들과 너무 다른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제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여태까지 저와 영국 팀원들이 생각해온 한국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 거지들이 가득한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다 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자 저는 부끄러움에 한국 선수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동시에 몇몇 팀원들은 현실을 부정하기도 했죠. 유럽에서 보기에 한국은 분명 하찮은 후진국에 불과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대체로 한국이 유럽에 비해 수준 떨어지는 후진국이라는 오해를 하기는 하더라. 근데 난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도 전에 유럽에 가봤거든? 그런데 유럽은 한국과 다르게 인터넷도 느리고 음식 배달 문화도 없고 길거리에는 집시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소매치기를 일삼았어. 유럽에 갔던 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고 난 앞으로 절대 다시는 유럽에 가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 한국 선수는 저희에게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영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죠. 또 제가 여태까지 모르던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저는 영국이라는 작은 우물에 사는 아둔하고 멍청한 개구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건 마치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일과도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던 세계 1위 국가 영국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와 영국 팀원들의 콧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결국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과 아까 전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을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것 정말 미안해. 사실 나는 영국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들으면서 한국이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영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건 모두 허황된 망상이었어. 내가 직접 겪어본 한국은 환상적일 정도로 멋진 나라야.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어. 이어서 다른 영국 팀원들도 내심 한국을 무시해 왔음을 인정하며 한국 선수들에게 사과했어요.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어찌나 바보 같고 한심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아무리 무지했다고 한들 영국인이 세계 최고라는 망상을 하며 살아온 것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한국 선수단이 환하게 웃으며 저희의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냐며 상냥하게 저희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죠.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훌륭한 매너를 갖춘 사람들인데 우리 영국인들은 이들에게 수준 떨어지는 후진국의 국민이라며 손가락질이나 해댔었구나 생각했죠. 진정으로 천박하고 질 떨어지는 국민성을 가진 것이 어느 쪽인지 깨달은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영국보다 훨씬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도 이렇게나 대단한 선진국이 된 한국이 놀랍기도 부럽기도 했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영국 팀원들은 한국에서 지내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며 전지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팀원들은 건강해졌고 어느새 한국인들처럼 피부도 뽀얗게 변해가더군요. 왠지 한국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훈련도 더 잘 되는 기분이었고요.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죠.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저희는 영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영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감독님은 저희에게 마지막 자유시간을 주셨고 저희 영국 선수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 화장품 가게에 가서 영국 화장품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국 화장품들을 잔뜩 구매했죠.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 화장품을 써본 결과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 부러웠어요.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라면들을 구매했답니다. 물론 한국 라면은 제 입에 약간 맵기는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중독되는 매력이 있더군요. 영국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양한 라면들을 골라 담았어요. 영국은 식재료가 다양하지 않은 편인데 한국은 라면 하나에도 순한 맛, 매운맛, 불닭맛 등등 종류가 어찌나 다양한지 고르는 재미가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다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일일 텐데 한국이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분명 한국인들의 이런 센스와 열정도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한국에 보낸 뒤 무척이나 걱정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일본도 아니고 고작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서 애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국인 부모님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여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국인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았죠. 저야 운이 좋아서 한국에 가서 진짜 세상을 마주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영국인들은 영국이 세계 제일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영국 노인들은 한국은 예전에 강대국에게 짓밟힌 적이 있는 수준 떨어지는 나라였다며 그들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물론 선진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영국인들이 미개한 소리를 떠들어댄다며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고 무지한 영국인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에 같이 갔던 체조팀 선수들과 함께 한국 바로 알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시작으로 저희의 주변인 더 나아가 영국 전체가 잘못된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인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 영국인들도 친하게 지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연 보면서 사실 좀 놀랬어요. 아니,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영국인들이 많다는 거에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직 더 많이 한국을 알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애슐리 홀란드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